운인서명리 153화 시작하겠습니다. 갑진년 신년 운세 마지막 편 개수일간 편입니다. 개수일간 분들 오래 기다리셨어요.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의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이 30개국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가 왜 현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러이러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가, 지금 다원화된 국제 정세 상황에서 주요국 30개국의 역사적 특징, 그로 인해 발현되는 그들의 경제 정책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계속 국제적인 감각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 지구에 갇혀서 눈앞에만 보며 전전긍긍하고 살면 안 되겠죠.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생각도 커진다는 거죠. 추천드리고요. 한 분이 제가 진짜 이런 글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남기셨네요. 바로 아웃입니다. 명리학자면 사주풀이에 집중하시면 좋겠네요. 정치적 편향성이 짙어 보이네요. 개인의 생각을 일반화하는 건 오류입니다. 이 글 자체가 오류죠. 저를 명리학자로 규정한 것도 이 사람의 판단이죠. 저는 명리가로서의 일을 하고 있긴 한데 현재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시그니처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죠. 저는 명리가가 제 삶의, 제 인생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과정이고, 제가 제자들 기를 만큼 충분히 기르면 어느 순간 명리계에서 완전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 본인이 제 삶을 규정합니까? 빵을 굽는 사람이면 빵 굽는 거나 집중하시면 좋겠네요. 이 얘기 똑같죠. 삽질하는 사람이 삽질이나 열심히 해. 이 얘기예요. 본인이 뭐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라는 것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죠. 국민주권, 우리가 곧 정치의 주체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선거 외에 참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지만, 알베르 까미가 얘기한 대로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반항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명리를 정치의 활동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이 댓글이 또 어디에 달려있나 봤더니 제가 별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무슨 존재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어떤 사주구조일까요? 관에 반발하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제 수구적이에요. 관이 옳다는 거죠. 세상이 규정해 준 시스템에 순응해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파괴합니다. 사주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거지 팔자면 그냥 거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하면 좋겠네요. 이 얘기 똑같죠. 운명은 결정론적은 아니에요. 항상 변화의 여지까지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명리가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돈 못 벌어. 너는 그냥 이렇게 살다 뒤져야 돼. 너 저기 남편 복 없어. 결혼할 생각 말고 그냥 혼자 살 생각해. 이런 식의 상담 말이죠. 뭐 저주죠. 그건 사주 상담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글 남기지 마세요. 제가 확인하는 순간 바로 아웃입니다. 강퇴 이런 기능은 없으니까 유튜브에. 제 채널에 글 못 남겨요. 이 무슨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떠오른 글이 있습니다. 벽암록 제16칙 경청이라는 스님의 줄탁동시, 경청 줄탁동시 아시죠? 제가 아래서 깨려면, 나오려면 밖에서 어미가 쪼아주고 안에서도 같이 쪼고 이렇게 함께 쪼아야 됩니다. 제가 껍질을 깨고 나가려 합니다. 깰 수 있도록 스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야 살 수 있겠느냐. 만약 살지 못한다면 스님께서 사람들의 의심과 비웃음을 받겠죠. 이런 멍청한 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그래서야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바로 깨준 거예요. 개소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스님이 멍청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미 깨졌는데 너는 안에서 왜 쪼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거 딱 보면 스스로의 아래에 갇혀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죠. 스스로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사실상 저는 알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진보고 수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냉정히 따지면 정말 공동체의 운명 차원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항상 해야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난 정치 따위는 관심 없어. 정치가 우리나라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관심이 없어. 정치적 개념이 없어. 공동체에 무익한 사람이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늘의 뜻에는 순응해야 됩니다. 명략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타고난 운명적 범주 내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인간이어야 해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 이것에 굉장히 지금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죠.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떻게든 재테크해서 뭐 해야 돼, 코인 해야 돼. 실력을 먼저 닦아야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명리도 실력이요. 주식도 실력이요. 실력을 먼저 길러야 됩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잘못하고 있으면 위정자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압수수색 당하는 게 두렵다. 깜빵 가는 게 두렵다. 그랬으면 이 나라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죠. 그러면서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죠. 그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저기 미얀마 이런데 군부 독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몇십 년 전 모습이죠. 우리 피부에 닿지 않는다고 그 치열했던 그 과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아무 생각 없이 친일파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든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든 관심 없어. 난 내일 하고 명략자니까 사주풀이나 연락이 하고. 글쎄요. 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여기에 얼마나 쏟고 있을까요? 과연. 질문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경호년 무인월 기후일 갑자시 여생인데요. 갑진년에 결혼운이 들어온다는데 제가 배우자니 좋은 편인가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야죠. 질문하신 것에 맞춰서 합니다. 원래 사주는 공짜로 보면 안 되죠. 이건 저한테 공짜로 또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죠? 오케이. 하지만 다른 데 사주 보시면 뭐 하나라도 대가를 지불하세요. 옛날에는 복채라는 개념 단어를 썼는데 저는 그 단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확한 상담요. 왜냐면 정신과 상담이든 무슨 뭐 심리학 상담이든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것, 훨씬 뛰어넘는 게 명리학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서 실제로 본 케이스인데 심리학 상담에는 돈을 몇십만 원씩 내면서 명리 상담 어떻게든 공짜로 하려고 하고 그 보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좀 한심해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튼 이분 배우자 운 좋은 편인가요? 그럼 제가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까? 어디 가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 듣겠죠. 글쎄요.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남자 인연만 보죠. 보세요. 여기 사회에 남자 인연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직장 인연으로 쓰고 이걸 남자로 쓰면 좋겠죠. 그런데 항상 보면 연월에 모토가 있어서 관인을 이렇게 먼저 선점하고 있는 상태죠. 직장으로 깔끔하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젊으니까 이렇게 젊은 분들은 관도 천간에 드러나고 그러면 관과의 접촉이 당연히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관들이 오면 무토가 상관을 먼저 앞서서 쓰고 있으니 나는 뒤에서 이 상관, 무토가 쓴 상관을 돕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 상관은 또 12문성으로 보면 욕지를 깔고 있어서, 그죠? 이 상관이 잘 드러나는 형국이죠. 이 무토 입장에선 식신. 이렇게 오면 이제 남자를 을경합으로 잘 만나겠죠.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사회에서 남자를 만나면 항상 인유원진이 걸리거나 항상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게 꼭 이제 뭐 유부남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자에게 인기 있는,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는 뭐 등등등 그런 남자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갑기압하고자 하는 것도 되죠. 특히 이제 일주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후일주가 관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지로는 뭐 기묘밖에 못 들어오죠. 이는 못 들어오죠. 간지 조합이 안 되니까. 묘목 못 들어오게 유금이 딱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묘충 인이 들어오려고 하면 인유원진 들어오지 마 이런 거죠. 천간에 간목, 을목, 간목이 이제 정관 글자인데 얘는 태지요, 을목은 이제 절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편하게 들어오기 좀 어렵다 이런 거고, 기호일주가 원래 식신 깔고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 전문성은 보석 같고 나 재주 많고 나 능력 뛰어나고 그래서 자부심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났어. 나 국가 자리에서 일해. 이런 이제 자부심도 강하고. 분들이 이제, 어쨌든 처음에 보면 이제 상관성이 굉장히 도드라지죠. 굉장히 뭐 도도한, 예쁜, 그런데 이제 나쁘게 보면 날카로운, 싸가지 없는 뭐 이런 느낌들을 준단 말이죠. 이게 그냥 겁재성하고 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면 항상 오래 사귀다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있고, 원곡 자체에 이제 암시가 되어 있죠. 내가 끌어들이려고 한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암시되어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내가 남자를 만나면, 이게 이제 갑이죠. 만나면 다른 사회의 다른 여자들이 이제 상관견고한한다. 이것은 내 명예로 보면 내 명예를 자꾸 이렇게 실추시키는 것들이 있어, 사람들이 있어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한 내 남자를 자꾸 이제 접촉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대운에서도 이제 또 남자 글자가 왔는데 갑술이면 이제 술토 위에 갑이 술토라는 여자를 깔고 있는, 여자 경험이 있는, 그 경험이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래야 여자를 알 거 아닙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만나보고 그 남자가 남자를 대표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연애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자기 성찰과 반성이 된다면, 그죠?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더 나은 연애,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타인에 대한 증오, 미움 이런 것은 아무 쓸데기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나이 드시면 아실 텐데, 그래도 참 다시 그 사람을 만나 사랑할 수 있다면, 늘 생각나는 사람,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원래 내 인연은. 그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중에 어떤 인연으로 또 조우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영화죠. 요 인연도 딱 보면 남의 여자가 있는 남자, 유부남과의 인연 이런 것도 있죠. 누군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겠죠. 또는 이제 친구가 소개시켜준 친구가 아는 남자, 이것도 됩니다. 근데 유술에서 대본에서는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이제 재생살 운이고, 이 묘목을 내가 쳐내면 묘목이 이제 술토한테 갈 거 아니에요. 안녕.
간단 말이죠. 이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묘목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갑진년이 이제 갑술대운에 갑 이렇게 되는데 갑기압에 여기에 어떤 식으로 연결된 이 구조 자체가 잘 보세요. 식신생재 재생관. 나 결혼하면 내조 잘할 거야. 남자한테 정말 잘해줄 거야. 이런 에너지라고. 내 마음속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남자가 내 남자야. 근데 이 위자 귀문, 자유 귀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귀문성을 잘 해소를 해야 되고, 특히 자유 귀문은 요것이 이제 삼수변으로 딱 하면 이제 술주자. 그래서 자유 귀문 있는 사람은 술 마시지 마라. 그냥 와인 한 잔씩 해라. 일주일에 한두 잔. 그 정도 수준 해라. 술 먹으면 획! 그래서 자기 자신이 확 풀어지는 이런 이제 단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그거만 조심하면 된다. 이 사회에서 일찍 만나는 남자들 말고 이 중에 나중에 올라온 이 갑목 남자가 내 남자인데 이때 이제 진술충을 하죠. 이 진술충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이 대운의 남자와 세운의 남자가 서로 이 남자를 갖고 있는 요 그 겁재들끼리 꿍꽝꿍꽝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대운의 술토를 딱 건드려주면 무토가 훅 여기에 임묘하죠. 그러면 천간에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 되고 내가 갑기합할 수 있고 이 진유도 진유합 신자진 자진 이렇게 해서 내가 일시로 이렇게 합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은 이제 친구 속에 을목이 있는데 이게 드러나서 나한테 넘겼어. 친구 소개 많이 받아라. 겁재의 소개를 받아요. 그 겁재 진토하고는 진유합, 자진합 나하고 잘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친구, 나하고 잘 맞는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고 그런 형태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대운 흐름을 보세요. 예, 이게 식상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무조건 관 못 들어오겠네?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신생재 재생관 내조 잘하다. 이럴 때도 식신기지를 너무 내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유자파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식신생재 재생관으로 계속 대운이 흐르니 남자한테 잘할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럴 때는 신유술 신자진에서 부드럽게 내조하는 그런 형태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수입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사주죠. 이런 사주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꾸준한 재물을 불러들이고 그랬을 때 이 집안에 혼자 있으면 이제 식신성, 이 유자파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소진하고 와서 이 자유기문의 부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남자는 좋죠, 뭐. 남자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올라온 이게 내 남자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배우자니 좋은 편인가요? 나쁜 편인가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 내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스스로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나의 기질을 알잖아요, 본인이. 명리 공부하면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상대에게 억지로 맞춘다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나한테 맞춰라는 것은 상대에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정말 힘들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기문의 부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글자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나하고 딱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이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는 제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위주로 좀 해볼까 해요. 연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질문 받아서 이제 화면에 이렇게 글자 직접 써가면서 하는 것 이런 거 좋겠다. 뭐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으나 평일날은 밤에 밤늦게 하거나 이제 주말은 토요일날 이렇게 낮에 하는 형태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것이고, 멤버십 이제 1000명이 넘어서 멤버십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
제 입장에선 그래요. 뭐 다른 관법이든 뭐 교육과정에 대해서 까고 싶지는 않고, 다시 돌아간다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내가 가르치는 나와 같은 선생을 만나면 1년 안에 깨달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짜리 만들어서 가르치고 따라오죠. 사주 해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빙빙 돌아서 이상한 거 막 배우고 고리타분한 거 배우고 맞지도 않고, 사주 하나 푸는데 직업성 이러이러해서 교사 이런 직업성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 얘기하는데 3000% 갖다가 5만 이론을 다 갖다 붙여서 결국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과정이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이렇게 찾는 건가,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싫다. 그래서 아예 명리 초급 과정도 하나 하고, 그리고 고급 이제 실전사주 해설 그쪽에서 이제 아주 뭐 낱낱이 풀어드리는 것, 그걸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귀찮으면 안 하고요. 제자들 가르치는 걸로 충분하다는 생각도 있고,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수는 이제 상관을 만난 거죠. 상관, 경관. 진토 정관 조직에서 상관 일을 하다, 상관성의 일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상관경관에 회사 때려쳐, 이게 아니에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개수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관이죠. 십성적으로도 정관이며 개수가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양지, 이 봄의 토입니다. 그죠? 이 관에서 내가 개수 들어있는데 딱 드러나 있는 형국,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정관 조직에서 내가 상관적인 일을 해 라는 거죠. 내 재능을 발휘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일을 하고 이런 거 상관, 경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회사 때려치네, 상관경관하네,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나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영화 보면 뭐 기자나 뭐 형사나 보면 관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제 자기가 수사해야겠다,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 쓰고, 그런 형태의 모습도 느껴지죠. 그래서 그걸 너무 세게, 이게 굉장히 강한 상관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비판성 이런 것들, 개혁성 이런 것들, 정의감에 불타는 상관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 것들이 일반 직장이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 관리하셔라. 뭘로 관리해요? 인성으로. 상관패인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생각으로 좀 상관을 누르는, 이 백호상관의 기질을 좀 누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항상 수양이 필요해요. 개미는 난 평관 갖고 있어, 난 내 원칙 중요해, 나 자존심 높아, 이런 형태죠. 거기에 내가 인묘하는 형태니까 그것에 딱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형태, 겉으로 그런 모습이 안 드러나지만 혼자 있을 때 많이 드러나고, 실제로 내 이 자아 속에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이제 뭐 실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이제 아예 기질화되면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비겁이 지지로 오면 내가 항상 다스리겠어, 난 리더가 될 거야, 리더를 추구하는 그런 기질은 관을 깔고 있으면 당연히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해.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게 다 이제 쓰잘데기 없는 자기만의 원칙인 거죠. 고집, 이런 거죠. 판단 기준이 자기가 세운 것밖에 없어.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미국에 충성해야 돼. 이제 그런 거. 어리석은 거죠. 밖에서 깨주려고 해봐야 안에서 안 깨면 이 멍청한 놈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미인데 이제 갑진, 미에 잠재되어 있던, 인묘되어 있던 갑이 튀어나와서 관을 막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겠죠. 이게 개가 이제 진월이다, 이따 막 얘기하겠지만, 그럼 정관에서 내가 어쨌든 을이라고 하는 식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다른 개수 비견들과 함께. 근데 이 상관성이 나와서 이 상관성으로, 개혁성으로 지금까지 억눌렸던 것을 내가 표출하고 부당한 대우 받았다는 것에, 내가 어차피 회사 나갈 거니까
한번 쏟아붓고 가야지. 이런 기질은 그런 것은 좀 참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죠. 계묘일주는 이제 식신 전문가, 내 일이 분명하고 내일 니들도 같이 할래? 비견들이 있으면 그런 거죠. 전문성을 추구한다. 식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지속한다. 그런 것이죠. 내가 인성이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는 식신, 내가 식신 가르치다. 이런 것이고. 묘진, 인묘진, 이 상관성이 굉장히 강할 수 있겠죠. 내가 드러낸 상관성, 다, 관을 다 식상으로 바꿔버리겠어. 그래서 완전히 뜯어 고치겠어. 이런 것이 이 관이 사회적 관이냐, 내가 갖고 있는 일시의 관이냐, 운에서 일시로 들어온 관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죠. 이 관과 관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인묘진 식상국을 짜서, 가식상국이죠. 생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짜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다.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것도 되겠고, 열심히 일하는 한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성으로 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재성의 이 불어남도 있을 것이다. 걔, 나 프로야. 나 정말 뭔가 해내려고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을 열심히 쓰고 싶은데 이 진토가 해수를 숑 이렇게 인멸시키네. 그러면 나의 기질을 이 관에 조금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숙이는 그런 일들,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고 뻗대면 이제 진의 원진기문 관과의 어떤 불편함, 그래서 해중과목 상관으로 아이씨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축, 나 백호야, 내 축토관, 편관 쓰고 있다고.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나 세상에 이루고 싶은 욕망이 많다고. 사유축, 인성, 나 공부도 많이 했어. 해자축, 나 비겁 관리도 잘해. 나 리더형이야. 그런데 이 축진파가 이루어지죠. 그죠? 이 진토가 이 갑이라고 하는 상관 일을 준비해서 너 이거 우리 회사에서 할래? 축진파. 혹은 관이 너 뭐야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이 구조는 내가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관이 이렇게 축토, 축진파 하면서 네가 지금 축토 고집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야 너는 진토를 통해서 좀 여기 뭐 있니? 네 고집밖에 더 있지 않니? 개신기, 살인상생 그거 하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진토 관을 받아들여서 무기압으로 좀 받아들이고 진이라고 하는 시공적 의미, 12음성의 이 양지의 의미, 관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게 좀 꺾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배운 을목 네가 상관적으로 한번 좀 펼쳐봐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죠. 계유는 이제 우리가 뭐 물상적으로 보면 얘가 뭐 이슬이니 뭐니 뭐 비니 뭐니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유금이 이렇게 편인인데 이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고 이게 재성을 보지 못하면 이제 자기 생각 아집에 사로잡히기 굉장히 좋죠. 공부로 쓰면 당연히 굉장히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수로 굉장히 냉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냉정해, 너무 냉철해, 온기라고는 없어. 그것에 계속 생을 받고 있으니 자기 생각만 내세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제극인을 좀 받고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으며 남자라고 하면 제극인 된다는 것은 이제 여자, 뭐 연인, 배우자의 자극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물론 사화되면 그런데 자기 고집이 더 커지는, 더 세지는 또 오하고는 오유판하니까 또 안 맞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아집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사실 단점이 있는 일주이긴 하죠. 그래서 더더욱 수양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를 키워내야 되죠. 온기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게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회의 어떤 룰, 질서, 관습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면서 무게압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 깨우치는 것이 있으니 직장 생활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온기도 만들어져요. 심리적 온기로 다 작동이 됩니다. 오행적으로는. 그런 일주고. 이렇게 관과 이렇게 진유합을 하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잘 이루어지죠. 관과 사이좋게. 관의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란 말이에요. 관이 시키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걸 잘 수렴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일을 하는 한 해가 되면 됩니다.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요. 편인들은. 편인들이 굉장히 고집스럽죠. 자기가 알고자 하는 분야를 굉장히 파요. 연구성이란 말이죠. 식신은 자기가 좋아해서 쭉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장인으로 만들어주는, 실력자로 만들어주는 에너지라면 그것의 근간은 뭐냐면 정인적 학위가 아니라 매골수록 그 분야를 파고드는 이 편인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야 파고든다. 한 분야에 막 깊이 파고든다. 그건 좋아하기 때문이잖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파고들고 좋아해서 그것을 내가 쓸 수 있는 때가 되면 이제 그게 외부로 표출되는 나의 전문성이겠죠. 그래서 편인과 식신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인과 식신을 보면 도식이다. 편인 때문에 식신을 못 쓰게 되네.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인과 식신의 관계가 이 장인의 별, 장인성을 만들어주는 조합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조해서 어떻게 보느냐. 편인이 너무 강하면 식신을 도식하는 게 맞겠죠. 식신이 충분히 강하면 그러한 도식성을 내가 잘 다 소화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연애 편지를 써서 마음에 안 들어 종이 구기고 그게 편인 이 식신의 조합이에요. 도식성이에요.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 다시 써. 다시 그려. 도자기 다시 구워. 깨. 또 구워. 또 구워.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분야에 굉장한 실력가가 되는 것이죠. 개요일주는 항상 재성적 요인을 잘 생각해 보자. 현실성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 가마짓고 막 공방 지어서 도자기 만들어서 굽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 일이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내가 디자이너인데 오늘까지 꼭 넘긴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일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사람들은. 그죠? 2번, 3번 하고 시안을 지켜주면서 대안을 한 3개 정도 딱 줄 때 이제 윗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생기고 그런 것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혼자 디자인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같이 하면 항상 그 다음 단계까지 고민을 해줘야죠. 무조건 내가 개요야 하는 편인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그 다음엔 식신을 생각하라. 내가 타협을 해야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지시받고 검토한 사람이 이거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어 하면 네 알겠습니다. 또 그거 맞춰서 또 1, 2, 3 수정본 제시하고 항상 그렇게 해나가야죠. 개사일주 정제를 원해요. 이게 이제 관하고 딱 연결되면 관에서 정제 벌기 원해요. 정제성 그런 거죠. 그 다음 요 진토하고 딱 연결이 되죠. 재생관 이 진토 정관 조직에서 상관적 업무. 상관적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관경관 하는 것은 강한 거예요. 회사를 때려친다가 보지 마시고 그 회사에서 내가 굉장히 센 일 하는 거야. 남보기에 만만한 게 아니죠. 관을 다스린다. 여잔데 남자를 다스린다. 그러면 외모가 이렇게 또 상관하고 바로 이어지면 또 외모가 출중하고 실력도 있고 언변도 탁월하고 그러면 남자가 깨갱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여자가 적당히 예쁘면 꽃에 벌과 나비가 달려들듯 그죠? 막 주위에 많은 남자들이 꼬시려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인 모델 키 한 180되고 정말 전설에나 나오는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외모를 가진 여자들은 아무 남자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이건 내 역량을 벗어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F보의 상관성이 도드라지면 외모가 탁월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아예 딱 눌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가진 분야가 뭐예요? 이제 감사, 감사원 요즘 난린데 감사 한번 뜬다. 내부 감사 이런 것들.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뭐 계열사들 이게 회계 감사 같은 거 한번 한다. 마치 세무조사 들어오듯 깜짝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을 내부에서 하는 사람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감리, 감독 뭐 이런 것들 힘이 센 일이라고 했잖아요. 직업상 자체가 이렇게 관을 아까 비판하는 거 상관경관, 그죠? 컨설팅 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욕쟁이 할머니도 돼요. 내 가게에서 온 손님한테 갖다 쳐먹어 이런 거 상관경관. 관과 돈을 벌긴 버는데 관에서 버는 거죠. 내가 재생관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상관적 일을 한다. 이런 모습이죠. 인월 상관은 어떤 상관적 재주를 써서 이 병화라는 걸 벌어야 됩니다. 그죠? 무병갑이 그런 거죠. 상관생재, 그 다음에 재생관, 돈 벌어서 유명해질 거야. 내 끼를 발휘해서 연예인이 이런 것이 좋겠죠. 사회에서도 상관 쓰니까 난 직장도 안 다니고 아니에요. 직장에서 상관 쓰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상관적 끼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인성이 중요하다. 금인성으로 잘 다듬어진 상관을 쓸 때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되겠죠. 인지인, 인묘지인을 하려고 하죠. 이게 상관으로 상관경관하면서 이제 이런 묘목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식상으로 다 주의할 점은 어쨌든 관과의 트러블 이런 것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너무 세면 누구든 하여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명리하면서 이제 제 사적인 얘기를 살짝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 정책 성향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비판 많이 하지 않죠. 아니 제가 그런 얘기에 살짝살짝 섞는 것은 제 채널에서 저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 방송이든 그것이 뭐 스포츠 중계하는 방송이든 어떤 분야든 다른 얘기 살짝살짝 하는 것 그것은 진행자의 자유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면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죠. 자유다. 나의 자유이기도 하고 시청자들의 자유다. 채널의 선택권은 시청자들에게 있다. 엄청 많다. 이 세상에 채널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본받을 만한 사람한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찾아가는 거죠. 너무 재미로 즐기거나 그런 컨텐츠는 많잖아요. 가벼운 이야기들.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텍스트하고 멀어져서 유튜브에도 중독됩니다. 항상 커트해야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멀어지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눈이 안 보여. 난독증에 걸렸어. 이게 텍스트가 자꾸 멀어지는데 이게 좋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고 낮에 파란 하늘 좀 보고 그러면서 눈도 쌩쌩하게 하고 그래서 텍스트하고의 거리를 아직은 멀리하면 안 된다. 계속 그 활자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 자꾸 배우는 게 생기거든요. 유튜브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냐? 아니죠.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것을 내 것으로 할 거야. 내 것으로 할 것이 굉장히 많죠. 세상에는. 특히 상관들은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고 상관들은 책을 읽어도 A부터 Z까지 순차적으로 안 읽어요. 공부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순서 없이 공부할 때 상관들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정의감도 탁월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의 감사 이런 거잖아요. 세상이 좀 잘못돼 가고 있어. 상관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운이 바뀌고 세상에 이해가 되가 생기고 내가 관에 저항했던 일이 부질없이 느껴진다. 그냥 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식신이야. 그러면 내가 막 반항했던 여기 갑인이 있다 쳐요. 그럼 무토 정관이니까 상관경관을 엄청 할 거 아니야. 나중에 을이라는 식신을 쓰게 되면 저 무토 위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을을 식신을 올려서 쓰면 좋겠다. 거기 가면 무게합으로 돈도 벌고 그
온기 있는 환경에서 내가 식신을 쓸 거야. 나중에 나 정치해야지. 그런 것도 되고. 내 직장 다니면서 이젠 식신 능력을 써야겠어. 상관 온갖 능력을 쓰면서 부대끼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완성했더니, 야,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트러블도 없고 내가 인정받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한편으로는 처세의 영역이고, 한편으로는 식신의 그 지혜의 영역이고,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자기 철학은 있어야 돼요. 자기 철학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독서, 명리 공부도 깊게 할 때, 그럴 때 길러지는 것이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알을 자기 스스로 깨지 않는 방식으로 머리에 뭔가를 채우면 자기 생각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주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반항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된다? 꼰대가 돼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 관인상생이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으로 자기 어떤 독서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기르고 몸으로 체화하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정신을 길러야죠. 이 상관도 그래서 상관 폐인할 때 생각을 가진 상관이라서, 자격을 가진 상관이라서 그의 비판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전달되고 날카롭다, 똑똑하다. 근거가 없는 상관이면 뭐야 저게, 뭔 소리야 도대체, 횡설수설 이렇게 들리게 되죠. 식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할 거야. 관하고 하는 게 좋겠지. 항상 관에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관과 하나가 되어 일하다 이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항상 감안하시고. 하지만 이렇게 다 합해서 글자가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인묘진으로 식상 에너지가 강화되다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게압화, 관이 없어지고 돈만 남네, 돈으로 변하네. 이게 이제 초창기에 초보 때 저지르기 굉장히 쉽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죠. 무게압 합화 합으로 변한다. 변해서 뭘 변하기는. 관에서 월급 받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무토고 관이 있었는데 세운에서 개수가 와가지고, 개수 두 개가 무게압화, 여기 기토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남자로 쓰거나 그러면 정관은 이게 합관되어서 합관 유살, 그런 거 들어보셨죠? 관사를 혼잡을 때 하나를 없애서 하나를 남기고, 내가 이제 그 편관을 쓰게 되다. 편관이 있는데 이런 운이면 뭐 좋겠죠. 상관합사라면서. 특별하게 뭐 언급할 게 없습니다. 인묘, 식신과 상관의 차이다. 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양지고 정관, 이게 드러나면 또 무기 앞에서 딱 좋겠죠. 잘 나가는 회사에 내가 다니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되죠. 거기서 열심히 식신 능력 익히면 됩니다. 비견들도 굉장히 많아서 큰 조직 가는 것이 좋겠고, 실제로 어떤 의미가 이제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것은 뭐가 어떤 글자가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이 조직, 진토 조직에서 열심히 상관적 능력, 너 상관 써, 이런 것이죠. 이걸 내가 이렇게 잘 끌어오면 여기에서 나한테 능력을 쓰라고 또 주는 거예요. 여기 관이 있는데 나하고 잘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여기 나 진이 있는데 갑진이 왔어. 그럴 때는 회사가 나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정관 속의 정관 같은 거죠. 거기에서 상관적인 일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공통적인 것, 이 개수 일간들의 내년에 공통적인 것은 한마디로 상관성을 아주 잘 쓰자, 긍정적으로 쓰자. 부정적으로 쓰면 상관 경관을 나쁘게 쓴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이 다툼, 회사와의 다툼, 나 잘났어, 특히 내가 드러냈고, 그러면 나는 지금 회사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바꿔야 된다.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지킬 건 지키면서 해야 된다. 난 정의로워.
난 비판적이야. 나는 지금 부조리한 현실에 반항하고 있어. 내 수입을 만드는 직장 생활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위에 있는 CEO가 완전히 또라이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망하고 싶지 않은 거죠. 회사를 유지하면서 위기를 넘어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상과제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죠? 빚더미에 앉는다는 것, 사업에서 빚더미에 앉는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그죠? 정말 악덕 기업주도 있습니다만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판단을 해야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쓰레기는 좀 우리가 논외로 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처한 상황, 역지사지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은 항상 인성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있을 때 항상 생각하고 곱씹어 보고 추론해 보고 감정이입해 보고 그러면서 말하면 상관을 아주 잘 쓰는 거예요. 상대가 듣기에도 기분이 안 나쁘다고. 마구 내지르면 안 돼요. 이 값진 상관, 백호상관. 그래서 나 사라고 하는 터전, 시장, 돈의 세상, 사회에서 살아가. 직장 무토가 또 들어있고 그러니 여기 그런 업계, 화려한 업계에서 나 돈 벌며 살아갈 거야. 이 돈이 진토하고 연결이 된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회사 취업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상관적 능력. 그것이 뭐 디자인 이런 걸 수도 있고 당연히. 그죠? 어떤 능력을 내가 발휘하게 되다. 진토하고 연결되다. 취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럴 때 취업할 수 있겠죠. 당연히. 무조건 관인으로 해서만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연결성이 있을 때 하게 된다. 또한 이미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는 나에게 어떤 책임감이 부여되거나 그럴 수 있다. 뭐 이직도 가능하겠죠.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달라요. 조합이. 여기 술토 만약에 있어. 뭐 축토 있어. 미토 있어. 그러면 다니면서 미토 뭐 그런 진토 외에 미, 술, 축 회사에 다녔는데 여기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데 가서 일하자 이런 것도 되겠고 편제성 잘못하면 재생살 기토 재생살 나겠죠. 돈에 대한 욕심 너무 가지면 한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토 편관 조직에서 내가 돈 벌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을 느껴보는 것, 세상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의 사회잖아요. 현실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돈을 향해 달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경주하게 만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그냥 순수한 학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근데 유명한 철학자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은 먹고 살겠지만 철학과 철학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아무데나 불러주지 않아. 시간 강사도 해봐야 뭐 치킨 배달해야 돼. 시간 강사 자리도 없어. 그러면 나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로는 못 먹고 사는 현실이잖아요. 그걸 맞닥뜨렸잖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걸 해야 돼. 세상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렇게 되겠죠. 그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잠시 유예해야 돼. 공부는 할 만큼 했으니까. 먹고 살면서 이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쓰게 될까. 사주적으로는 유명하다는 것은 어쨌든 내가 관을 천간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일찍 드러나면 일찍 유명해져요. 중년, 말년 그 시기에 따라 유명해집니다. 아, 난 대원에서도 안 와. 어떻게 해. 그러면 세운에서 오는 관을 받아 먹게 돼요. 쓰게 됩니다. 안 쓰는 게 문제지. 다 사주 상담을 해보고 실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유명해졌나를 이렇게 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뜯어보면 원국에도 관이 드러나지 않았어. 지지는 관이 좋은데 대운에도 없어. 다 세운에서 오는 거 받아서 그때 유명해지고 쭉 씁니다. 그 유명세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때 유명해진 것 그걸 가지고 쭉 쓴단 말이에요. 너무 일찍 유명해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준비 안 된 상태로 갖게 되는 유명세. 유명세는 곧 권력이거든요. 그럼 그 권력의 무게에 스스로 무너져요. 많이 봤습니다. 꼭 국가 권력, 정치 권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할 나위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일찍 막 유명해져. 막 책 써서 유명해져. 자기 아무리 포장해봐야 실력 드러나고요. 꼬라박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편재성이 있죠. 나중에 사업하고 그럴 거야. 가보다 그러면 상관생제 할 거야. 그것이 기토 편관조직에서 하는 거라면 편관조직에 딱 붙어가지고 편관조직에서 나 상관생제 할 거야. 오화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런 형태겠죠. 순서가 나는 이 얘기 할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 사주인데 여기에 사화가 있어. 여기 기토가 있어. 그러면 기토 편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버는 돈, 회사가 주는 돈일 것 같은데 사움이 요게 오준 기토가 이렇게 딱 드러난 거라서 요게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고 요것은 사람으로 여자로 쓰는 해외에서 만난 여자, 외국 여자, 멀리 떨어진 여자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잘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너머에 있는 어떤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진짜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어린 왕자에 나오지만 우파니샤드에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 현실 세계만 보고 있지만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 실제로 철학적으로 그래요. 명리적으로 안 따져도.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세계에서 이제 사람의 운명을 우리 인간 스타일로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것이 그야말로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야, 얘 전생 어떻게 살았냐? 점수 조금 올랐는데 아직은 해탈시키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네. 한 번 더 살려. 연애시켜. 그럼 인생을 이번에 어떻게 쪄야 됩니까? 얘 뭐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고생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데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잖아. 이번에는 조금 편하게 수월하게 한 30대부터 인생 잘 풀리고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그 분야 교육 분야에서 좋은 선생 되게 해줘봐. 그럼 사주를 쫙 짜겠죠. 브리핑 한단 말이에요. 리더한테 팀장한테 브리핑해. 그래서 기토에서 5화 이렇게 월급 받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애절한 사랑을 해보기를 낭만적인 사랑을 해보기를 원했으니까 또 이 사화하고의 어떤 연결성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꼬아놓는단 말이야. 우리가 시험 문제 엄청 꼬아놓듯이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 수학 문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꼬아놔요. 근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 자꾸 눈이 떠지는 거죠. 그죠? 여기 육친적으로 자리가 딱딱 정해지는데 그럼 육친 글자 딱딱 배열하면 되잖아. 그러면 안 맞죠. 절대 그렇게는 글자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고 이렇게 사주를 기획하는 누군가가 많이 꼬아놨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갑진이면 이제 이게 격각이죠. 그래서 진토 조직하고 뭔가 잘 안 맞는데 그죠? 이것을 해소해주는 글자, 뭐 사화가 있으면 딱이죠. 아주 좋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연결성인데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싶은데 항상 사업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회사하고 예를 들어 안 맞아. 술토 회사였는데 진술총을 깨! 여기 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미토 편관은 나의 인묘지니까 여기 가서 식신생제 열심히 해. 쥐 죽은 듯이 여기 가서 열심히 일단 일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예를 들어 개수면 뭐 친구 회사에 젊을 때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상관성이 인묘되어 있잖아요. 이 갑이 여기 인묘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살았어. 이젠 드러내서 진토 쪽에 가서 일을 할 거야. 이게 대기업 같은 거라면 이제 뭡니까? 부서 이동 이런 것도 돼요. 이게 특별히 이제 진과 미의 관계가 뭐 충돌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로 좀 내가 옮겨 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들어주더라 능력이 있으니 너는 내가 요청해서
가는 것도 되지만 이 부서에서 날 원해서 끌고 가다 이런 것도 되고 내가 보기엔 말이야 너는 이런 능력이 탁월한데 지금 상태로는 발현이 안 될 것 같아. 나와 같이 해보자.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신, 정인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죠. 이게 임수, 겁재들도 있으니 함께 열심히 신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죠. 그런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임수 있으면 임수는 장생받으니까 특히 더더욱 그렇겠고 공부를 하면 쓰임이 생겨요. 항상 우리가 식상생재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일단 몸으로 움직이고 먼저 도전하고 일단 행동하라 하고 사회에서는 많이 얘기하죠. 떠들어대죠. 하지만 생각이 없으면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자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돈 잘 벌고 있는. 근데 그들과 생각이라는 무기, 전략이라는 무기 없이 맞부딪혀서 이긴다고요? 어떻게 해요? 뭔 도전을 어떻게 해가지고? 불가능하죠. 내가 가진 돈이 500밖에 없어. 그러면 사업할 자금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마지막 남은 거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벌고 나오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성이 있어야지. 알아야 식상이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투자는 기가 막히게 고점에 물리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조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성이 갖춰져야. 이렇게 또 태어났으니까 공부의 사회에서 배워야 내가 나중에 식상도 가르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아야. 자격을 가져야. 이 관과 신자진 자수 대신에 내가 딱 올려진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관인상생, 관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게 된다. 이거야말로 내가 이제 이 관,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사회에서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지고 많이 깨우쳤을 때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편인, 항상 편인은 재성에 재화되면 좋다 이런 거죠. 편인 좀 깊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좀 특수한 분야, 치우칠 편, 이거잖아요. 편인성. 내가 좋아하는 분야 하나에 꽂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게 유금의 또 이 보석 같은 정수, 오래된 그런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저거로는 뭐 여기 사화 있으면 또 사유에서 전기하고 연결된 빛을 받은 반도체, 칩과 관련된, 그죠? 2차 전지, 뭐, 이게 요즘에 히토리오 뭐 이런 것도 다 되겠죠. 뭐 술토가 있어 또 이렇게 거기하고 연결된 땅속 어두운 곳에서 캐낸 그런 거, 자원, 광물 이런 거 연구하는 것도 되고 뭐 요즘에는 워낙 직업이 계속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뭐 재봉틀 묘유충 하면 다다다다 묘목 실 가지고 천 가지고 막 천에다가 다다다다다 박아가지고 묘유충 소리나게 천에 이제 막 심 박는 거죠. 다다다다 실 박아버리는 그런 것도 되고 인테리어도 되고 금으로 막 목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만들고 근데 계속 그건 이제 확장성이다. 그러니까 이 명리가 아름다운 것은 그런 시대적 변화 이런 것도 그 글자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우면 안 돼요. 이런 것은 뭐 이런 직업성 막 가지고 수십 가지 뭘 외워. 글자와 글자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의미는 먼저 구조 해석을 익힌 다음에 사주푸는 법을 익힌 다음에 강론을 통해서 그것을 풍부하게 해석하는 법을 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통찰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떠한 직업성을 범주적으로 갖느냐 이런 것들을 보다 정교하게 읽어내는 식으로 길러줘야겠죠. 하여튼 명리도 계속 시대를 반영해요.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고리타분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진유화합합니다. 관인상생하는 거죠. 편인의 이 외골수적인 학문 자격을 취득했을 때 그것이 내 식상이 있으면 내 식상의 근간이 되겠죠. 식상생재로 이어진다면 이건 이제 관하고 이렇게 잘 이어지는 거예요. 이 진이 이제 운에서 새로 들어온 일시적인 관, 그 관이 유금 이렇게 줬으니까 야 우리 회사에서 일해 관인상생 우리 회사로 와
이것도 되고, 여기에 진이 있다면, 혹은 대원에서 와 있다면, 관에서 이미 관인상생으로 혹은 살인상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관과는 다른, 혹은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 내가 상관적 업무를 하게 되다. 근데 사이가 좋죠. 그런 결재권을, 나에게 운영권을, 리더로서의 자격을 나한테 관이 부여하는 형태가 되죠. 술토, 신정무, 여기는 항상 돈이 들어있는 거죠. 신정무, 신이라고 하는 편인을 제극인하는 제극인 업무를 무토 정관 조직에서 하다. 제극인이 무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게 이게 잡기 정관이 드러나. 그러면 이제 관에서 일을 하게 되다. 무토. 근데 무토가 또 이렇게 막 상관, 경관 이렇게 하면서 무토가 막 임묘하거나 막 그런 일도 벌어져요. 갑자기 회사가 없어져요. 병술 그러면 무, 병 막 이러면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고 돈벌이가 없어지는 그런 일도 막 생기고, 이게 술토의 특징이죠. 뭔가를 임묘시키는데 개수 입장에서 그게 재관이라는 거죠. 여튼 갑진이 진술충하니까 야, 너 거기 나와. 나하고 일하자. 진토 회사에서 일하자. 이런 유혹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항상 이런 변동성을 암시하죠. 이게 사회니까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근데 관과 관이 일으키는 변화, 이런 것이죠. 그 다음 해라는 겁재를 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내가 큰 직장에서 일하다,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해 뭔가를 하다, 뭐 등등등, 이들과 여기 인성이 있으면 같이 공부하는 존재. 어쨌든 사람들과 많은 인연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아까 뭐 개해 일주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 해수가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개사일주인데 얘가 막 내 돈을 때려 부숴. 돈 내놔 그죠. 내가 모아둔 거 네가 왜 가로채려고 그래, 막 이런 관계라면 해수가 진토에 딱 임묘되는, 잡아주는 거니까 내가 경쟁적 우위에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얘가 열심히 길렀던, 혹은 얘가 열심히 길러서 같이 썼던 상관을 내가 쓰게 되다. 이런 것도 되고, 전혀 또 그렇지 않게 이제 이 진토가 해수를 열심히 괴롭혀. 그래서 이 해준 간목이 이 동료가 막 관에 대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부서로 진토로 혹은 다른 회사로 완전 임묘해서 가. 해중 임수가 이제 진토에 임묘하는 거니까 해수가 임묘해서 다른 직장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 이런 일도 되고, 뭐 다양하죠. 뭘 주체로, 뭘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 근이 돼주니까 얘가 다른 데로 옮기면 내 근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와해되는, 그죠?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사라지는, 관에 막 충실한,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관과 대적을 해봐야, 원진으로 해봐야 결국 해수가 깨갱하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아무리 이게 이제 세운이라고 해도 이런 관계 속에서는 내 근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 뭘 해야 되느냐? 해수가 간목을 올렸으니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 사교성, 외교력 이런 걸 발휘해가지고 관을 잘 통제해서, 이 동료들 너무 괴롭히거나 굴복시키지 못하게 중간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내 근도 살아있고 내 동료들도 살아있고 회사도 일리 있네,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진의 원진기문을 해소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자, 비견이 있다. 신자진 비겁국을 만들어서 같이 상관을 쓰려고 하겠죠. 신금이라는 인성을 끌어들여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일해보자. 의기투합해서 우리 생각을 다 함께 공유하여 하나로 합하여 한 마음으로 일해보자. 이런 으쌰으쌰 분위기가 되겠죠. 축월의 개수입니다. 개신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축, 백호성을 갖게 해주는 관, 편관, 개신기, 개수들이 있어. 난 도움이 돼. 살을 이기려면 살인소통, 신금,
편인 공부를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살을 내가 잘 받았으면 좋겠죠. 관에서 일하다. 거기에서 내가 프로페셔널리즘을 배워서 나오다. 등등등. 예를 들어서 여기 뭐 5화를 내가 버는데 5축 원진규문으로 내가 버는 돈은 관에다 뺏기는 게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 이 직장 속에 임묘한 돈이니 원래 야 그 돈이 원래 이 돈이야 여기 임묘됐던 거 너한테 줬잖아 그런 식으로 관에서 받는 월급의 속성이 돼요. 그런 겁니다. 갑진이면 야 축토 좀 멀리하고 이제 진토와 함께 그럼 개수 입장에서 아 진토 나의 양지 나의 살던 봄 좋아. 거기라면 내가 마음껏 상관짓을 해주겠어. 상관을 멋지게 써주겠어. 그동안 을을 써왔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갑질을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개수가 갑 상관 보면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을을 부드럽게 같은 양권으로서 부드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쓴다면 개수가 갑을 보면 마치 너 왜 을이 아니야 너 왜 갑이야 을로 변해라 마치 막 이 소나무에 거대한 장대비가 쏟아져 타타타타타타타게 막 하듯이 그런 느낌이 있죠. 재밌어요. 이제 근데 그런 쪽에 너무 물상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쪽에 빠지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개미일주면 이게 마른 여름날에 모래밭 같은 거잖아요. 딱 말라 비틀어진 단단한 땅 거기에 여름 소나기가 막 다다다다다 와가지고 개미일주는 막 소리 나는 운동 막 뛰어다니는 거 쿵쾅쿵쾅하고 뛰어다니는 거 막 축구도 되고 탭댄스도 되고 근데 물사로 보면 그러면 소리 안 나는 직업은 못 하나요? 웃기잖아. 택도 없는 얘기죠. 그거만 보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직업성이 딱 압축되잖아. 무조건 소리 나는 것밖에 못 하겠네.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 미토가 또 이렇게 올라오면 천간에 기토가 돼서 기토가 개수를 극하면 회사 내부에 있으면 와 힘들어. 막 쪼아. 기축이면 아우 쫀다. 아우 힘들어. 그러면 피해 다녀 밖으로. 그래서 열심히 이제 영업 활동하는 밖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꼭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갑이 딱 있네 떡하니 갑기합. 뭐가 문제야? 이 기축이 또 갑의 이 관대지가 딱 되지면서 내가 상관이라는 것을 관이 좋아하죠. 갑기합 상관 대살인데 합으로 딱 되니까 나의 상관 능력을 이 기축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내가 여자라면 사회의 기축 잘난 남자, 때로는 겸손한 남자, 프로페셔널이 갑 나하고 내 상관하고 딱 합을 하는 아주 좋은 남자들 내가 쫙쫙 끌어올 수 있는 명예를 쫙쫙 끌어올 수 있는 권력을 다스리면서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사회적 명예를 내가 갖고 오니까 뭐 등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물상에 물상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사주의 전부 택도 없는 소리다. 십성적 구조를 통해서 분석, 해석, 이해하는 것. 뭐 하나 의심의 여지 없이 스스로 질문했을 때 그럼 위치장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탁탁탁탁 빈틈없이 해석이 되고 그걸 텍스트로 쫙 정리했을 때 어디에 의구심이 없는 상황. 이것이 이제 명리산의 정상에 가까이 온 거고 두루뭉실하게 뭐야 아유 남편은 없어 아까 이제 그런 사주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말하고 그러면 그것은 사주의 가치를 1%도 못 쓰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으로 갑진년 신년 운세는 모두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라이브 계획해서 라이브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는데 그것을 미리 공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 하여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그때 접속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질문 해결하고 사제도 풀어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도 고민되는 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갑진년 모두 평안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너무 또 평안하게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발전한 시련 속에서 발전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함께 노력해 보시죠.